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오늘은 내년 25년도 을사년에 대해서 일간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갑을에 이어서 병화와 정화의 일간을 가진 분들을 위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을사년은 뭐라 그랬죠? 을사년은 주역 8개로 보게 되면 이화계에 해당된다. 주역 8개를 보게 되면 여름에 해당하는 이화계가 있어요. 이화계는 음요를 중심으로 양쪽에 상하에 양효를 가지고 있죠. 이효인 음요가 양효를 상하로 균형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효를 중심으로 분별하고 있는 거죠. 양효의 중심을 잡고 있다. 대개 명리를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여름에는 화기가 무한팽창을 한다고 하죠. 그러나 사실은 역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름에 양기가 무한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팽창하던 양기가 음요를 중심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시기다. 상하의 양효를 가지고 이효가 중간에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한팽창하던 양기를 음기가 나와서 팽창을 저지하는 거죠. 팽창을 저지한다는 것은 이제 나무가 자랄 때 무한정 자라는 게 아니잖아.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봄에는 무한팽창하다가 여름에 다다라서는 무한팽창하던 양기를 음기가 나와서 중심을 잡으면서 열매로 기운을, 양기를 압축해 간다. 그것이 바로 뭐다? 열매다. 그 열매를 왜 맺어? 열매는 다음 해에 또 씨앗을 뿌려서 다음 해에 또 생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죠? 계속 생명이 이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는 무조건 거름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자라다가 자라는 기운을 멈추고 그 기운을 열매에 집중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화계는 바로 이화계죠. 이화계는 열매를 상징한다. 여름의 꽃과 열매를 상징한다. 즉 병화는 꽃이 되고 정화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주역이 뭔지 아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이 주역을 모릅니다. 전보는 사주팔자요, 이런 정도로 대답을 하시는데 주역과 사주팔자는 다르죠. 주역은 괴상이고 사주팔자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상과 문자라는 그런 관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점차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여름의 화는 이화계인데, 이화계는 음요가 중앙에서 양쪽에 양기를 붙잡아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꽃과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을사년 했을 때 을은 목이죠. 그리고 사는 화입니다. 자, 여기서 사는 괴상으로 보게 되면 이화계가 되잖아.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역과 명리를 갖다가 서로 통합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을 갖다 주역의 괴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을목은 손풍계가 됩니다. 이 풍은 바람도 의미하고 나무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사화는 이화계가 된다. 그래서 풍화가인이라는 계가 나와요. 풍화가인. 가인은 집가자의 사람인자거든. 이것은 뭐냐면 집안의 어떤 가도를 설명하는 거야. 집안의 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래서 풍화가인계에서 지금 을사년은 동효를 따지면 이효동이 나옵니다. 이효동은 앞서 간목과 을목에 설명했듯이 이루는 바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머무르며 그 중심을 잡고 그 먹이고 길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 이롭다라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내치, 내실을 기하라는 거죠. 개인으로 보게 되면 수신을 하라는 거고, 가정으로 보면 재가를 하라는 거고, 국가로 보면 그 제국, 즉 수신제와 치국이죠. 결과적으로 치국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 뭔가를 확장하는데, 이 시기에는 확장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라는 그런 그 주역의 효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루는 바가 없다라는 거 정도로 나온다는 거 보면 어려운 한 해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실을 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그 설명했듯이 이 이화계 그 사화는 불덩이가 된다면 이 을목은 불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불덩이가 발아야 불길도 바르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불덩이가 너무 젖어 있으면 불길이 치솟지 않을 것이고, 불덩이가 너무 말라 있으면 불이 확 타고 바로 재로 변해버릴 거다. 그러니까 불덩이는 시적절해야죠. 시적절해야 된다. 그래야 불길이 오래가고 그 솥의 밥이 누룽지 없이 제대로 맛있게 익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사실 을사년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것이 1905년도 을사늑약이죠. 일본 외놈들이 그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갖다 빼앗은 날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국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제대로 그 내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즉 불덩이가 부실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불길이 확 타지도 못하고 아마도 그냥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젖은 나무처럼 불길이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사그러드는 그런 힘없는 시적절치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다. 그러니까 을사년이 그렇게 쉬운 한 해는 아니다. 옛날 120년 전에 그 을사늑약을 가져왔던 한 해다 이거지. 국가적으로 힘이 없었다. 지금 바로 그 을사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을사년은 기운을 조절하지 못하면 어려운 해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역 그 풍화간 2호동에 보게 되면 이루는 바가 없으니 집에 머무르며 내실을 기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을사년에서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문자 해석으로 해석하는 거는 일단 너무 그 한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다. 이것은 상과 문자, 명리와 주역을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사화의 지장간을 보게 되면 무경병입니다. 무경병. 이때 경금은 바로 지장간 땅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씨앗이죠, 씨앗. 이 씨앗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 꽃으로 펴서 열매를 맺고 과일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다음에 씨앗이 될 그런 기운이야. 근데 이 기운이 지금 그 병화로 보게 되면 편제가 되죠. 편제가 되고, 무경병 했을 때 무는 식신이 되고, 경은 편제가 되고, 병은 비견이 됩니다. 이때 비견, 즉 을사년의 을도 이 병화와 관계가 목생화 관계가 되죠. 목생화. 근데 병은 양이고 을은 음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생해주는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는 병화 보게 되면 비견이 되죠. 비견. 그래서
이때 이 병화 일간은 을사년에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할 겁니다. 자기 주장이 좀 강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그래서 중정해야, 가운데 중자, 그 다음에 바를 정자, 중심에서 바라야 이 편제를 얻게 돼요. 이 편제라는 것은 어떤 그 또박또박 나온 월급이라기보다는 일확천금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 그지? 뭐 주식을 통해서 어떤 일확천금을 얻는다든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 투자 수익 얻는다든가 이런 개념인데, 이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지 않다 보면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중정하다면 편제라는 그 열매를 얻을 수도 있는 한 해가 될 거다. 자기 주장만 좀 남의 얘기를 잘 듣는다면. 그리고 무는 식신이잖아, 그죠? 식신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어서 제대로 내년에 이루는 바가 없고 중정해야만 되고 집에 머무르며 내실 기해야 되는 그때에 맞춰서 내가 어떤 오버하는 게 없다면 내년에는 좋은 어떤 결과를 맺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화를 보게 되면 정화는 음이죠. 그 다음에 을사년의 을도 음입니다. 그래서 목생화 하게 되는데, 이때 정화는 상당한 기운을 얻게 되죠. 이 을은 땔감이 되는 겁니다. 땔감이 되니까 정화가 불길을 확 얻을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을사할 때 사는 겁재죠. 겁재가 됩니다. 그리고 지정간을 보게 되면 무경병, 무는 상관이 되고요. 경은 정제가 됩니다. 그리고 병은 겁재가 되고요. 이때의 정제, 그죠? 자, 이때도 역시 중정하지 않으면, 내실을 기하면서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때 재를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는 정화의 힘이 막강하잖아요. 즉 정화가 누구야? 바로 나잖아. 내 힘이 막강해. 그렇게 되면 내가 뭐를 써? 겁재를 쓸 수가 있다. 겁재. 그죠? 이 겁재가 작동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정화가 지나치게 강해서 이 겁재를 쓰게 되면 정제를 잃게 될 수가 있죠. 정제를 잃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무토가 상관이 되어서 내가 쌓아놓은 울타리, 상관은 정관을 치는 거잖아. 이 정관은 뭐야? 정관은 집으로 보면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로 보면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보게 되면 나를 규정해주는 가치관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울타리거든. 나를 규정하는 울타리. 이것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뭐가 되면? 내가 중정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이루는 바가 없는 시대고 어려운 시대야. 이 1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 놈들한테, 외놈들한테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하는 때였거든. 그때는 결국은 불덩이, 을사에서 사로 상징되는 불덩이가 제대로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길이 제대로 피지 못했던 거지. 그런 120년과 내년의 을사년이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얘기야. 물론 나라가 망하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하겠죠. 그죠? 우리가 사주를 보거나 어떤 점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100%의 어떤 정확성은 아니지만, 확정성은 아니지만, 그 정보를 미리 받아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점을 치는 거거든. 주역점이나 사주나 모든 점은 100% 확정성은 아니에요. 100% 확정성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기꾼에 가깝죠. 우리가 경제학, 세계 석학들이, 경제학자들이 내년에 어떤 경제를 예측합니다. 부동산을 예측하고요. 그러나 100%는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거의 매일매일 예측을 하고 있는 기상, 그죠? 일기예보. 어떨 때는 일기예보와 반대로, 그죠? 우산을 들고 나가라면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고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 더 맞을 때가 있었다 그러잖아. 그만큼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확정성이 아니라 확률성, 경향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실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거지, 100%를 뭐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무당들이 100% 맞추는 무당 봤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 주역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에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병화와 정화 일간은 내년 을사년이라는 그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중정함을 지킨다면 병화는 편재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확률성이 많고, 그 다음에 정화는 그 기운을 제대로 그 절제하지 않는다면, 즉 그 막강한 그 정화의 막강한 기세를 써버린다면 겁재가 발동하고 상관이 발동해서 내가 쌓은 정제라고 되겠죠. 정제를 손실을 보게 될 확률이 있고, 그로 인해서 재를 이루게 되면 결국 내 재생관하는 그 관, 즉 내 집, 내 울타리, 내 직장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그죠? 이런 걸 명심해서 병화와 정화의 그 일간을 가지신 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순으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